반갑습니다. 손성민 강사입니다. 네, 잘 지내셨나요? 제가 아마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8월 1일이었어요. 8월 1일. 어머나,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제 채널을 소홀히 했네요. 일단 죄송하고요.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, 오늘은 제가 일단, 앞부분에 한 1분 정도만 좀 이야기를 할 텐데, 딴 얘기를. 유튜브를 사실 하고서 이제 보다 보면 통계가 나오잖아요. 근데 요새 한 일주일 사이에 구독자 수라던가 시청 시간 뭐 등등이 좀 많이 확 갑자기 늘었습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인가 저도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시나 했더니 예전에 제가 학습법을 올렸었어요. 상위권을 위한 중등학습법 해가지고 아무 사실 준비도 없이 그 공강 시간에 제가 칠판에다 분필 가지고 문제집들 쭉 나열해 놓고 어떻게 순서대로 공부하라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관심이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사실 수학 강의를 종종 올리는데 그럼 그게 좀 인기가 많이 보고 인기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왜냐면 전 수학 강사니까. 근데 의외로 학습법에 대한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. 물론 이 영상을 학생들이 듣는다면 저는 사실 항상 좀 뼈 때리는 말일 수는 있는데 공부법을 들을 시간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항상 강조해요. 어떻게 해야 수학 공부를 잘하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. 근데 학부모님들도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공부법에 대한 걸 좀 올려드리면 좋아하시는구나, 도움이 되시는구나 하고 그 부분의 영상을 좀 추가를 할까 합니다. 어쩌면 글쎄 얘기가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제 사견이에요. 그러니까 EBS 강사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제 조카가 학생이라면 날 이렇게 시켜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조카가 적당한 상위권이야, 극상위권 말고 그래도 적당한 상위권이라고 해볼게요. 그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삼촌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, 댓글 중에 이제 몇 가지 의견들 중에 제가 이제 좀 답을 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, 일단은 고등 강의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, 제가 올해에는 EBS나 인강회사는 모든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현장 강의 학원에서만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EBS 같은 경우는 올해 녹화가 없는데요, 저는. 근데 이 현장 강의를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요. 그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, 왜냐하면 시중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출판사하고 저하고 문제가 생깁니다. 여러분들 생각에는 제가 어떤 문제집을 선택해서 강의 찍어서 올리면 그 문제집이 뭐 학생들이 이제 사서 듣고 하다 보면 출판사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. 근데 반대예요. 그 출판사에서 정성껏 만든 문제들을 제가 무단으로 갖다 쓰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, 사실은. 뭐 가끔 올라오는 강의들도 선생님들 다른 분들을 보면 많이 계시긴 한데 최소한 저는 올리면 좀 안 되는 그런 좀 위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해서 저작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은 내용을 올려드릴 수가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. 그렇다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제가 혼자 찍고 편집하고 다 해서 올리자니 그럼 교재도 만들어야 되겠죠. 저작권 안 걸리는. 제가 유튜브를 갖다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만큼의 뭐 인원이 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만큼을 다 쏟아부을 여력이 좀 안 됩니다. 그래서 고등 강의를 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. 많이 또 찾아주시고 계속 중학교 때 들은 친구들이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다라는 걸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 고등 강의 같은 경우는 개인이 찍어서 올릴 수 있거나 그렇기보다는 회사 대 회사로 이제 계약이 되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제 영상 중에 또 댓글 중에 상위권 학습법의 댓글 중에
블랙라벨도 선생님 좀 포지션을 정해주세요 라고 하는 글들이 있었어요. 아마 학생이었을 텐데 몇 개 있었는데요. 제가 오늘 이제 A급 수학하고요. 몇 것만 보여드릴게요. 블랙라벨,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. 네. 이렇게, 예, 가지고 왔어요. 내용을 면밀하게 지금 살펴드리진 않을 거고요.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세 개 문제집은 모두 다 굉장히 좋은 문제집이고, 저 세 권에 있는 각각 이제 최상위 수학과 블랙라벨은 스텝 1, 2, 3 순으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고, A급 수학은 스텝 12A 순으로 난이도가 올라가요. 결국, 두 문제집은 스텝 3가 제일 어렵고, 한 문제집은 스텝 A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. 이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다면, 세 문제집에 어느 한 권이라도 정확하게 스스로 풀 수 있으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단, 이제 A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집과 차이점이 심화 문제니까 다 어렵고 그만합니다, 사실. 네, 뭐 말씀드리자면 블랙라벨 문제는 조금 더 문장이 좀 길죠. 조금 더 새로운 유형이다?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. A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통의 어떤 역사가 오래된 심화서죠. 그래서 좀 학교 시험 느낌도 들고 문제가 학교 시험에서 어려우면 이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집이에요. 근데 문제집을 풀기에는 블랙라벨이나 최상위 수학도 뭐 전통의 문제집이죠, 아주. 그죠? 근데 책 구성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블랙라벨이 뭔가 다단 구성으로 돼 있어서 학교 시험지 같이 단이 나눠져 있죠. 그래서 좀 식을 갖다가 정리해서 쓰는 습관도 들이고 할 때는 블랙라벨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, 무엇보다도 그렇다고 저걸 다 푼다를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러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. 제 조카라면 저는 저 세 권을 다 풀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. 세 권을 다 풀리기 전에 아마 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해를 말씀드리면서 어머님들께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. 모든 아이들이 그렇지 않고 모든 학원이 그렇지 않음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. 그냥 제 경험입니다. 제가 했던 아이들. 그냥 학원이라고 통칭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, 보통 심화서를 학원에서 나가기 전에 개념서를 보고, 그 다음에 유형서 하나 정도 보죠. 이제 개념서는 어머님들도 아실 겁니다. 뭐 수학의 바이블이라던가 중등 개념서 중에서 뭐 개념 원리, 예, 그 다음에 개념센 뭐 이런 거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문제집 하나 보면서 개념 정리, 보통 학원에서 다니면서 많이들 하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형서 RPM이라던가 뭐 그 다음에 센이라던가 자이스토리라던가, 그죠? 이런 거 풀고 뭐 그러지 않나요? 그리고 나면 이제 심화서로 가겠죠. 만약에 레벨이 거기까지 안 된다면 심화서 안 가고 바로 또 다음 과정 나가고, 아니면 유형서를 한 권 더 해서 반복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죄송한데 제가 충전을 핸드폰으로 녹화 중인데 배터리가 5% 남았다 그래서 참, 예, 입니다. 이거 원래 제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또 편집할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마 시커먼 손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것 같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리고요. 얘기가 좀 끊겨서 죄송한데 갑자기 배터리 없다고 떠서 현장에서의 느낌을 말씀드리면, 저 세 권 중에 어느 한 권이라도 제대로 된다면 좋겠는데 한 권이 제대로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진도를 쭉 나가다 보면 이제 심화서 들어가서 스텝 CBA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, 그죠? 가면은 숙제로 내주죠, 처음에. 뭐 학원에서 그거를 풀고 있으라 그러면은 뭐 애들은 막 문제 풀고 있고, 만약에 강사인 저 같은 경우는 할 일이 없잖아요. 시간이 아깝잖아요, 학원 왔으니까. 그럼 보통 집에서 해요라고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주 3일이나 주 2일 반이다 라고 했을 때 저 3, 40문제 정도 되는 A급이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심화서 문제는 많아요. 심화 단계, 그러니까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는 제일 많이 들어있고, 블랙라벨이나 최상위는 문제수가 어려운 문제는 좀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어려운 문제의 난이도가 꽤 있긴 합니다. 근데 예를 들어 A급 수학을 예를 든다면 저기에서 심화 스텝 A를 갖다 한 40문제 되는 걸 다음 시간까지 해와,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월수금반이야. 그러면 월요일날 스텝 A를 숙제를 내주면 아이들이 화수 목 이렇게
3일이 있으면 이때 뭐 하루에 10문제씩 나눠서 한 13문제씩 나눠서 숙제를 한다면 괜찮겠죠. 근데 보통 안 그렇죠. 금요일 날 학원 간다 그러면 목요일 밤에 막 난리 나죠. 목요일 밤이라고 해봤자 목요일 날 또 딴 학원 갔다 왔을 테고 밤 10시에 끝나서 집에 와서 10시 반인데 내일을 생각해 보니 내일 수학학원이네. 숙제 뭐였지? A급 수학이었어 하고서 이제 펴놓고 40문제를 풉니다. 할 수 있을까요, 아이들이? A 단계를 갖다 한 문제에 5분씩 잡아서 40문제이면 200분이죠. 그럼 3시간 넘게 걸리죠. 근데 3시간 넘게 집중을 해서 저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? 물론 한 문제 5분이 더 걸리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만 불가능합니다.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? 숙제를 하긴 해가야 돼. 안 하가면 혼나. 읽어보고 모르면 별표를 쳐가죠. 별표를 쳐옵니다. 좀 푼 것도 있고 별표도 쳐오고 한 반반 된다 칩니다. 그러면 학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애들이 해오긴 해왔으니까 질문을 받겠죠. 안 풀린 문제. 그러면 질문 받으면 칠판에 문항번호를 쭉 쓰고 이제 해설을 하죠. 그럼 아이들 막 받아 적기도 하고 뭐 이제 질문도 하고 합니다. 열심히 받아 적어요, 판서를. 그러면 아이들께 되나요? 안 됩니다. 왜냐면 그 문제집을 그러면 그 해설을 열심히 적었어. 수업을 듣고 이해를 간신간신히 했어. 그럼 집에 가서 그걸 봐야죠, 스스로. 근데 어떻게 하죠? 집에 가면 다음날 영어학원 갈 숙제를 해야죠. 이 볼 시간이 없잖아요. 그럼 그냥 넘어가죠. 그렇게 넘어가요.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저 책을 나갔고 문제집에 막 풀려 있고 뭔가 색연필 색볼펜으로도 막 예쁘게 써져 있는데 그 문제 다시 풀려보면 못 풀어요, 아이들이. 그럼 그게 저 책을 끝낸 건가요? 아니죠. 학원에서 진도를 나간 거죠. 선생님이 해주신 거죠. 아이가 한 건 아니에요. 그거를 어머님들께 좀 강조를 드릴게요. 그렇다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학원에다 우리 애가 확실히 알았는지 다 체크를 해주세요, 완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선행을 포기하셔야 돼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심화 선행을 동시에 라는 건 사실 아주 특수한 아이들을 빼고 나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.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겠죠. 둘 다 한다는 얘기는 하루에 수학을 매일 5시간씩 할 수 있다 그러면 둘 다 가능해요. 근데 하루에 수학을 어떻게 5시간씩 매일 할 수 있겠습니까?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학원도 다니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지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바쁜데, 그죠? 안 됩니다. 저는 아이들이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자는 걸 아닌 것 같아요. 그건 중학생이 그 정도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12시에는 잔다 치면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. 그렇게 그걸 강조를 드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 교재만 선택을 하는데 저 교재를 숙제로 쾅 하고서 내주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. 한번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하시긴 좀 어려울 수 있겠다.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A4 용지 크잖아요. A4 용지 거기다 딱 2문제만 내요. 타이핑을 해요. 오늘 이거 2문제 해결하면 애들이 이제 쫙 앉아있으면 오늘 숙제 반으로 줄여줄게 하면 애들이 별표 처음 문제였거든요. 막 별표 쳐와요, 애들이. 근데 그걸 내가 탁 나눠주면 애들이 풀어요. 스스로 막 끙끙대면서 풉니다. 숙제 줄여주시는 거죠? 막 이러면서. 그게 자기 공부 아닐까요? 예, 오히려 별표 쳐놓고 선생님이 판서하면서 설명해 준 거 듣고 예쁘게 판서 옮겨 적고 집에 가서 안 봐. 그거보다는 적은 문제를 풀더라도 스스로 해결을 하는 거, 심화 문제. 저는 그게 자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서도 주위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무조건 누군가를 저 위에 뭐 넘사벽인 어떤 아이, 쟤는 이렇게 공부하니까 한번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우리 애한테 정말 이걸 다 풀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?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 심화서 3권을 동시에 다 한다? 이 책이 여기 있으니까 자꾸 제가 여기를 보게 되네요. 그건 절대로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한 권을 하더라도 스스로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왕창 말고요. 하루에 2문제만 오늘 딱 2문제만 하고자 20분 동안 이런 느낌.
그래서 계속 수학적으로 뭔가 안 쓰는 잔근육들, 뇌에는 물론 근육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걸 계속 좀 쓰게끔만 해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이 얘기로 1차를 마무리를 할게요. 벌써 15분이 지났는데 제가 유튜브 이 시청시간 기록을 보면 막 앞에 한 30초 막 이만큼 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뚝뚝뚝 떨어져요. 제가 이렇게 막 재미있는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10분 넘게 보시는 게 좀 힘들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할 주제는 저는 뭐 이어서 찍긴 할 텐데, 그럼 저 심화주차 A급이나 최상이나 블랙라벨 어느 한 번도 저걸 다 하자니 애가 막 너무 힘들어해, 우리 애가.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? 조금 부담은 줄이는 방법, 하지만 고등학교 갈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. 저는 일단 요건 끊고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